소관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9화 평택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기획과장님께서는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조현욱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지난 9월 16일자 명예퇴직 인사발령으로 부득이 제가 보고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323호 평택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개정을 하고자 하는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정비 과제 중 조례 규제 개선 사례 50선에 해당되는 조문으로 법령 근거 없이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쪽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0조 제3항을 농기계 출고 후 농기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등의 사고에 대해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책임진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택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2016년 조례 규제 개선 사례 정비 대상으로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에는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농기계 출고 후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법령 근거 없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를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는 임차인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로 정하고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발생하는 사고 등은 임차인에게만 농업인 안전공제 또는 보험 등의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의원님. 지금 이제 뭐 농기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뭐 사고 나고 이런 저희가? 기술지원과장 서강만입니다.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큰 사고는 없었고 2년 전에 손가락에 그 철과상을 입은 그런 사고가 있어서 그냥 보험 처리를 저희가 하셨습니다. 시에서 들은 게 있었고 지금은 이제 여기 앞서서 기술기획과장께서 이제 그 개정 사유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은 여기가 출고 후 모든 책임을 사용자 임차인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법 제750조에 보면은 이것은 이 법에 적용이 안 돼 있고 여기는 고의 및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또 뭐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기계 출고한 후에 임차인에게 사용자에게 그리고 우리는 이제 농업인에게 모든 것을 전가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법령상 근거에 규제를 두지 않았다. 이거는 그래서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전 시군이 공히 이것을 지금 개정하고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그런 문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이라는 것만 이제 빼도 그거랑 같은 거거든요, 거의. 그리고 어차피 뭐 이게 뭐 재임대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어차피. 그리고 뭐 고의나 과실. 그거 아닌데 뭐 일부러 뭐 그냥 뭐 어떤 뭐 신변의 변화가 있어서 고의적으로 해는 그걸 뭐 증명할 수도 없는 거거든. 현실적으로는. 내가 옆에서 있을 때 했으면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 조례상으로다가 봤을 적에는 하여튼 저희가 기계를 임대해준 농어민이 사실 이제 고의 아니면은 고의성이 뭐 거의 없다고 과실 그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로 해서 농민한테 그 뭐 부담을 시켰거나 전가의 경우는 사례는 없는데 없죠. 네, 없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는 이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민법 750조에서도 과실이나 고의성이 있을 적에는 과실 고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해당 지자체나 그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그거를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다시 일추해 보면은 수리를 점검을 제때 안 했거나 또 정비이 불량했을 때는 이것은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거의 지금도 어떻게 됐든 나가서 임대 기계가 이제 나가서 해다가도 고장이 나도 거의 그 사용자가 하는 게 없잖아요. 네. 거의 그냥 들어와보면 우리 자체 내에서 센터에서 다 수리해갖고 이제 다시 재임대 해주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런 거거든요. 그거에 갖고 아마 고쳐서 저기 하시는 분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구는 어떻게 됐든 이게 우리가 이제 농민들한테 부담을 좀 덜 들어주려고 우리가 좀 더 그걸 빼주는 거 아니야. 모든 네. 책임이 아닌 그냥 두리뭉실해서 웬만하면 다 이제 우리 시에서 그걸 다 안고 가려고 지금 이 조례를 하는 거지 강화시키는 게 아닌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자체 내에서도 뭐 이렇게 모든 것만 이렇게 빼도 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이게 임대가 지금 워낙에 잘 되고 있어요. 임대는 이제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면 이제 의원님께서 잘 아실 때뭐 콩구 정선 작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부적으로 고민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것은 새벽부터 농민들이 찾아오셔갖고 대기하면서 그 저 바쁜 시간을 거기서 허비하는 게 있어서 그것을 고민을 해서 이제 그 읍면 농촌 지도자회에다가 거기 콩 이동식 정성기를 도비 지원 사업을 받아서 예, 그렇게 해드렸고 또 이제 포승이라든가 팽성이라든가 그 지역의 장목반에도 그렇게 지원 사업을 해드리는 바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제 관내 4개 농협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농협조합장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호의적인 아니었습니다만은 제가 자꾸 이제 가서 이제 말씀도 드리고 그 이사님들도 또 의원님께서도 말씀지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홍정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는 저희가 또 적게 이렇게 이게 이제 농사는 이제 그 한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 때가 지나면은 소용이 없어. 뭐 이항기도 어떻게 됐던 분투됐고 이항 시기 때지 뭐 7월 달에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뭐 요즘에 또 이제 뭐 콤바인들도 어쨌든 11월 달 넘어가면은 콤바인 쓸 길이 없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수요가 많은 것은 우리가 이제 그런 뭐 그 보조사업 같은 걸로 해서 그걸 어떻게 보면 농가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지원해줘서 그런 걸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고가 아닌 다음에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농협들하고 지금 해서 지금은 아직 하고 있지 않잖아요. 임대농을 뭐 그쪽에서 위탁 저기 해갖고. 그것은 이제 그 의원께서도 작년 초부터 계속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대사업을 농협에서도 같이 위탁을 해든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해봤습니다만은
농협에서는 그 수익성이나 인력 문제에서 참 어려움이 있어서 못 근데 하고자 하는 농협은 또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농협을 이제 제가 금년에 그 성탄 농협하고 연계해서 필요로 한 농기계를 연초에 영농교육 때 그 제 설문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거기 한 41대를 그렇게 북부 지역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확보해서 지금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지금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뭐 4개 농협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송탄 농협에서 네. 여기 저기 그 사업을 할 같이 네, 선도 저희가 있어서 그걸 이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돼? 그거는 같이 우리가 그냥 임대 기계만 넘겨주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농협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됐던 농민들을 위해서 편안히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합이라는 것은 또 조합의 특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송탄 농협에서 이제 대부분 진이 서탄 그 농어민들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분 중에서 일부는 우리 기술센터로 직접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고독이나 송탄 여기 농어민들께서도 기술센터로 직접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상당히 바쁘고 연세가 많으신 분 그런 분들만 그리고 아마 이제 이 농기계라는 게 이제 뭐 그게 이제 자꾸 저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있고 좀 사용이 좀 처음에는 이것도 사용을 많이 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농기 사업을? 2011년도부터 해서 지금 한번 이제 5년차 접어들면은 어떤 게 수요가 있고 어떤 게 수요가 없는지 이제 어떻게 보면 한쪽에 이제 처박혀 있는 농기계도 있을 거예요. 예, 좀 활용도가 떨어지는 농기계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네, 거.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은 했는데 이제 그런 사용 인구수가 이제 저희가 조사하는 게 있거든. 그런 거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고 이게 농기계들도 지금 새롭게 지금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요 조사를 지금 진짜 우리 뭐 지금 농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농기계가 굉장히 또 고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수요 조사를 자주 좀 이렇게 해주셔서 그리고 또 이 상담소를 통해서 좀 홍보를 좀 더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 세. 예, 또더 질의. 예, 김재균 의원님. 이게 지금 상위 규제 개선 사례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개정안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인적 피해 사고에 대해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했을 때는 그 이외에서는 상당히 또 논쟁이 될 수가 있어요. 본인은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 현행에 있는 데서 모든 사고에 대해서 지금 민법 750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사고로 해서 이제 임차인이 기본적인 책임을 지고 향후 협의 그 임대 기관이라고 봐야겠죠.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임대 기관가 협의하는 걸로 해가지고 문구를 고쳐주면은 하고 지금 개정안으로 됐을 때는 향후에 이것 때문에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지금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만은 사실 사고가 났을 적에 개인 사고, 대물 사고 이제 자기 농기계, 우리 생딸 농기계 사고, 그거에 대한 손해, 또 농기를 직접 다루는 그 사용자, 농민에 대한 자기 신체 사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요. 그것은 일단은 문제가 됐을 적에는 그 보험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일단 접수를 해서 거기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인 사고가까지 났을 때는 뭐 그렇게 아주 극히 드문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아마 보험회사 이제 나가서 경찰이나 그런 데까지 조사 협조를 받아서 여기에 기준이 정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것까지 했어요. 세세하게 구분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네. 솔직히 지금 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유추해서 그러느냐 위에서 그러느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문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할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가가지고 이거는 기계가 지금 아까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기계가 우리가 농기계 임대를 했던 게 고장나고 거의 들어와가 센터에서 고쳐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크게 하자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하나의 문구를 어떻게 정리해 주냐에 따른데 목적은 지금 똑같고 사고의 방향도 갔을 때는 거의 갔을 때는 나중에 가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거고 좀 더 대인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 드는 데서 보험 조사팀에서 나올 거고 경찰에서 나올 거고 목적은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도 고민하면서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예, 이태. 우리가 그 농기계를 임대할 적에 임차인하고 어떻게 지금 현재 기계의 이상 유무 서로 쌍방 확인하고 뭐 서명 받고 이렇게 해나요? 기계를 임대해 줄 적에는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용법이라든가 에 대한 것을 운전 요령에 대해서 간단한 것을 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예.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좀 뭐 가르쳐 주는데 임대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지금 설명. 현재 이 기계 이상 유무가 없다는 거를 갖다가 처음에 임차할 적에 네. 우리가 차 렌트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차 이상 유무 이렇게 어느 정도 확인하고 그리고 쓰잖아요 계약서를. 네. 그렇듯이 지금 그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죠. 네, 걸 그거는 쓰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직접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거 제대로 안 되면은 나중에 뭐 고의 과실이라고 하지만은 뭐 애초에 갖고 올 때 이상이 있어갖고 사고 났다 뭐 이러면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고의 과실 문구만 집었는데 만약에 그 천재지변이라든가 재해로 인해서 그렇게 내가 나 아닌 타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거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고는 그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 사용료도 저희가 받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술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해를 선언합니다.